반갑습니다. 영원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유틸리티 5부 다섯 번째 강의고요. 유틸리티 남은 게 이제 텔레그램 봇, 웹크롤링, 스태틱, 세팅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선은 텔레그램 오늘 안에 이번 1시간 안에 아마 불가능하지 싶어요. 하는 데까지 하고 1시간 이내에 끊어서 남으면 6부로 넘기겠습니다. 우선 이제 텔레그램 봇 이것도 이제 별도의 프로세스로 실행이 되고요. 텔레그램 봇 클래스에서 큐리스트 사용할 거 받아 가지고 이 텔레그램 봇 클래스는 이제 윈도우로도 보내고 트레이더로도 거래 목록이나 체결 목록 달라고 보내고 전략 연산으로 이제 전략 중지하거나 그럴 때 보내고요. 그리고 윈도우 서브 큐로도 또 보내고 요거는 이제 어 주식 같은 경우 주식이나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윈도우 서브 큐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감시하는 줌큐 퍼블리싱 소켓이 퍼블리싱 배포형인 그쪽 클래스로 보내면 그 애가 이를 감시하고 있다가 데이터를 이제 주식의 매니저나 해외 선물의 매니저한테 보내게 되는 거죠. 윈도우는 이제 라이브 스크린샷 요청할 경우 윈도우 큐로 명령 보내고요. 그죠? 그리고 코인한테도 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큐를 이렇게 빼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설정 불러오고 로고 불러오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딕셋의 증권사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요거는 키움증권 1, 2, 3, 4랑 해외선물 5, 6, 7, 8 요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네 번째 텍스트니까 네 번째 이후에 숫자 방금 말한 1, 2, 3, 4, 5, 6, 7, 8을 구분용으로 쓰고 그 구분 숫자가 이제 텔레그램 봇 토큰 1 구분 숫자별로 1이라고 하면 토큰 1 사용자 아이디 1을 불러오는 겁니다. 어 텔레그램 봇 토큰도 그렇고 증권사 아이디나 해외선물 아이디 그러니까 키움증권 아이디 및 패스워드 비밀번호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마지막 숫자를 사용해서 구분지어서 불러오는 거예요, 설정에서. 설정 로딩 부분은 마지막 시간에 요 세팅할 때 자세히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봇이 기존에는 요거 안시커, 안싱크 IO 뭐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넣어 볼까요? 팝하고에 넣으면 음 이상하게 async IO라 해야 되네요. 안싱셔 안신셔 아무튼 요거 저는 그냥 안시코라 부르는데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이거를 뭐 다른 식으로 검색해 볼까요? 네이버에서는 뭐라 하는지. 안식 읽는 법 누군가도 저거를 검색해 봤나 보네요. 이걸 읽는 법 안싱크 IO라고 있습니다. 맞네요. 에이싱크 IO 에이싱크 IO라고 읽어야 되네요. 그죠? 음. 에이싱크 IO라고 읽겠습니다. 더 기네요.
아무튼 이제 텔레그램도 예전에 저희가 사용하던 게 13 지금은 몇 버전이죠? 지금은 이제 22 버전이고 예전에 13점 몇 버전을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에이싱크 IO를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면서 에이싱크 IO 기반으로만 무조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졌습니다. 한동안 이걸 미루고 있다가 어 우여곡절 끝에 또 이렇게 최신 버전으로 바꾸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게 좀 복잡해요. 보시면 우리는 이제 이 에이싱크 IO 루프를 통해서 루프 기반으로 이제 이 텔레그램 봇이 작동하게 되는데 이 루프를 사용하면 큐를 감시하거나 하는 게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선 이제 에이싱크 IO에서 큐를 사용 이 메시지 큐는 에이싱크 IO의 큐고요. 그 멀티 프로세싱의 큐가 아닙니다. 보면 일단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벤트 루프를 에이싱크 IO에서 이벤트 루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설정을 한 다음 런이 실행되고요. 런이 실행될 때 우선 토큰이랑 셋 아이디가 있어야겠죠. 요게 공백인 상태 설정 안 한 상태의 유저들도 있을 테니까. 설정이 안 됐으면 그냥 모니터 Q2로 가 가지고 이 텔레그램 큐 감시하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러닝이 아닐 때 그죠? 러닝이 아닐 때 작동하고 텔레그램 큐를 감시하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텔레그램 보트 토큰 및 아이디가 설정되지 않아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닐 경우는 토큰이랑 채팅 아이디가 존재할 경우 러닝 true로 바꿔 주고 모니터 큐라고 해서 이 프로세스를 별도로 스레드로 실행할 거예요. 이 스레드에서 이제 텔레그램 큐를 감시를 합니다. 모니터 큐에서. 이거는 이제 별도의 스레드로 실행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큐를 실행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스레드로 실행하고 있잖아요, 서브 스레드로. 그래서 루프에 이걸 전달하려면 홀슨 스레드 세이프를 해서 메시지 큐에 요렇게 넣어요. 이 메시지 큐는 이 안시코의 큐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넣을 때 안시코가 작동하는 이런 프로세스들하고 충돌이 안 생기게 안정적으로 넣는 방법이 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큐에 데이터를 밀어 넣을 건데 요런 형태로 그러니까 텔레 큐로 날라오면 그죠? 밀어 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스레드는. 그래서 스레드를 요렇게 시작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루프에 create task에서 프로세스 메시지 그 부분은 여기 뒤에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메시지 큐를 감시하는 용도로 써요. 이 메시지 큐를. 그래서 이 메시지 큐에 원래 이제 텔레그램 큐로 데이터 들어오면 얘가 루프로 이렇게 루프로 실행이 되잖아요. 안시코 루프 기반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넣는 행동이 실행됩니다. 그러면 안시코 안에 있는 이 프로세스 메시지가 메시지 큐를 감시하다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스트링일 경우 이제 PNG가 붙어 있으면 샌드 포터 이제 사진 보내는 거 그죠? 스크린샷 그 캡처 캡처 부분 그리고 다른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냥 메시지 보내고 만약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일 경우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못 보내니까 텍스트로 바꿀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보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면 태스크 던 요렇게 마감해 주고 메시지
이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고렇게 되고요. 고렇게 이제 태스크를 실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텔레그램 봇은 어플리케이션이라서 이 어플리케이션 빌더를 통해서 텔레그램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걸 통해서 만들 건데 거기에 토큰 넣고 그다음에 셋업 어플리케이션이라 해서 우리가 지금 버튼들 그죠? 그 텔레그램 봇을 켜면 이런 버튼들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 가져와서 어플리케이션의 시간을 정하고 키보드는 요런 건데 그게 이제 리플라이 키보드 메이크업이라 해서 이건 예전 텔레그램보다고 명령이 같아요. 그걸 넣어 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이 리플라이 메이크업이 우리 텔레그램 텔레그램 어플에 표시되는 겁니다. 보낼 때 이제 메시지를 요런 형태로 보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포스트 인잇해서 설정하고 빌드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나머지 이제 이 명령이 날라왔을 때 처리하는 핸들러 부분 그게 메시지 핸들러고 그게 이제 핸들 메시지 요거에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런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밑에 보면 셋 어플리케이션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런 버튼들 그게 설정하는 거고 핸들 메시지는 이 버튼들이 날라왔을 때 어 동작하는 부분을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글자를 보시면 이렇게 다음 줄로 넣기 위해서 제가 공백을 넣어 놨잖아요. 그래서 명령에서 공백을 뺄 거예요. 공백이 이제 라이브가 들어간 글자는 공백이 크고 안 들어간 글자들은 공백이 일정해요. 그래서 그 공백을 이렇게 제거를 해 줘요. 리플레이스 해 가지고 제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글자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겠죠. 그죠? 주식 전략 띄우고 전략 중지인데 제거하면 이런 글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선이나 주식 전략 중지일 경우 전략 중지 명령 보내고 해당 큐로 코인은 CSTGQ 라이브는 윈도우로 요청하고 주식은 또 주식이란 글자를 없애고 요거는 구분용이고 그죠? 어떤 큐에 넣어야 될지 구분용이고 음 어 구분용이고 그다음에 글자를 없애서 커맨드를 보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윈도우스 줌 서브 큐로 보내면 이제 주식이나 해서는 같은 큐로 보내는데 실제로 주식 매니저랑 해선 매니저는 동시에 실행되지 않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기 때문에 같은 명령이 요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코인은 글자 빼고 트레이더 큐로 보내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청하는 게 체결 목록, 거래 목록, 잔고 평가 요게 다 잔고 청산까지 전부 트레이더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중지만 전량 연산으로 보내는 거고요. 그죠? 고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설명이 됐고 이 부분도 설명됐고 설명됐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날라왔을 때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컬럼별로 쭉 읽어 가지고 요렇게 매수 금액이 포함된 거는 이제 잔고 상태겠죠. 잔고. 매수 금액은 잔고가 아니고 매입가가 이제 잔고 상태인 거고 주문 구분은 체결. 요거는 이제 총수익 어 요거는 다른 거네요. USD. 이거는 코인 쪽이네요. 그죠? 이게 이것도 구분해야 될 텐데 그냥 다 USD로 하면 안 돼. 원 또는 USD라고 이렇게 묶어 준 거네요. 그죠? 매입가 요거는 이제 구분을 했고
요거는 이제 청 그거예요. 그죠? 제 장고 평가 부분, 장고 평가를 요청하는 부분인데 장고 평가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놨네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돌면서 체결 시간하고 수익률, 수익금, 종목명 요렇게 가져와 가지고 한 줄씩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텍스트를 공백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플러스 하잖아요 계속. 한 줄씩 쭉 플러스 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리턴하면 이걸 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죠 요렇게. 그죠? 매입 매입가 요거는 이제 잔고 금액 있는 거 그것도 같아요. 그죠? 보낼 데이터들 요렇게 쭉 빼와 가지고 이제 포지션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게 1 번이 원래 포지션 자리인데 매입가가 있으면 선물이 아닌 거고 매입가가 아니면 포지션이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구분해서 하고 텍스트 다 보내고 마지막에는 잔고 평가. 요거는 쉬던 손익이네요, 쉬던 손익. 요게 잔고 평가. 그죠? 잔고 평가 거래 목록, 체결 목록, 거래 목록. 이게 체결이고 요거는 거래 목록. 요게 잔고. 잔고 목록을 요청할 때 잔고 평가도 여기서 계산하네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더해 가지고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결은 체결 데이터 프레임 돌면서 시간, 구문구분 체결가, 종목명 구해 가지고 이렇게 텍스트 만들어서 보내는 거고요. 샌드 메시지는 런일 때는 런이 아닐 때 리턴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안시쿠란다. 에이싱크 IO로 어플리케이션 보스 앤드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잖아요, 위에서. 그죠? 요 부분. 그렇게 해서 보스 앤드 요런 형태로 씁니다. 최신 버전은. 그러고 텔레그램 설명은 다 됐네요. 닫고. 크롤링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크롤링을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고 스태틱하고 스태틱부터 하고 세팅할게요. 자, 이 스태틱 다피어에 있는 이런 함수들은 여러 가지 파일들에서 사용하는 것들,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여기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우리가 이제 로고 많이 봤죠. 이 타임갭은 설명을 했었고, 시카고, 미국 시카고 기준 시간이 서머 타임이 적용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이 서머 타임 시간, 원래 이제 14시간 차이 나는 54,000을 빼고, 거기에서 서머 타임 적용 시간까지 빼서 이렇게 타임 갭이 정해지는 거고요. 로고는 이제 많이 사용했던 그 로그루의 로고예요. 로고 설정할 때 이렇게 로고 리무브하고 애드에 요런 형태로 시스 스탠다드 에러 포맷 레벨 컬러라이즈 색깔을 입힐 건지 요런 형태로 설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트 타입 형식의 함수들이 많아요. 원래는 이제 한 가지만 사용했었는데 다 분리를 해 놨어요,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트 타임은 라이브러리 이렇게 임포트 데이트 타임에서 데이트 타임 닷 데이트 타임 닷 나우 요걸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우 하나로 쓰게끔 요렇게 선언해 둔 거고요. UTC는 이제 텔레그램 세컨이라 타임 델타 세컨이라고 해서 별도로 밑에 선언돼 있어요 요렇게. 타임 델타 세컨은 세컨 수치 넣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하려면 안 넣고 기준 시간이 있으면 기준 시간을 넣어서 기준 시간 기준에 이전 시간을 리턴하든지 기준 시간이 없으면 현재 시간의 기준을 리턴하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원래 이것도 이제 어
이렇게 써야 돼요. 현재 시간 기준 타임 델타 하려면 now 플러스 데이트 타임, 타임 델타, 세컨 넣어 가지고 요렇게 해야 돼요. now도 원래 요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데이트 타임 now.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요렇게 간단히 쓰기 위해서 기준 시간이 있으면 요렇게, 기준 시간 없으면 요렇게, 기준 시간이 있으면 기준 시간에 더해 가지고 그죠? 그리고 타임 델타 데이도 있어요. 날짜 기준 더하는 거. 그것도 똑같은 형태로 요렇게 타임 델타 안에 있는 요 키워드만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쓰기 위해서 요것도 줄여 둔 거고요. 그래서 now UTC는 UTC 기준 현재 시간인데 타임 델타 시작하네 갖고 9 시간 전이니까 우리나라는 9 시간 빠르잖아요. 플러스예요. UTC 기준. 그래서 마이너스 32,400 초, 9 시간을 뜻하는 32,400 초를 마이너스하면 UTC 기준 시간이 되고, 그다음에 시카고 기준 시간은 타임 갭만큼 빼면 돼요. 그죠? 이 타임 갭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라서 이면 서머 타임 시간은 0 아니면 3,600 초예요. 그죠? 1 시간을 뜻하는 0일 수도 있고 3,600 초일 수도 있어요. 그죠? 서머 타임 적용하면 적용 안 하면 타임 갭이 마이너스 값이 크고 적용 안 한 값은 더 어 아 더 이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 보다 마이너스 2가 작은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1이 크잖아요, 마이너스 2 보다. 음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1 보다 0이 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서머 타임이 적용되어 있으면 이게 3,600 초라 여기서 3,600 초를 뺀 뭐 4만 뭐 몇천 초가 되겠죠. 서머 타임이 적용을 안 하면 5만 사 마이너스 5만 400초 그대로 될 테고 그죠? 그러니까 그 갭만큼의 시간이 차이 나니까 서머 타임 적용하면 한국 시간 10시 반에 적용 안 하면 마이너스 값이 커져서 11시 반에 오픈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타임갭만큼 이전 시간을 돌리면 나우 CM이 기준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링 형태로 바꿔주는 데이트 타임을 스트링 형태로 바꿔주는 스트링 언더바 요거 이제 YMD Y는 연, M은 이게 연월일, 시분, 초, 밀리세컨, F는 밀리세컨이에요. 여기에 있는 약자를 넣은 거예요. 원래 이런 형태로 써야 되는데 요것도 보면 요렇게 줄여 놨어요. 그죠? 원래 이 strf 타임은 요렇게 써요. now의 strf 타임. now도 원래 데이트 타임 now잖아요. 거기에 strf 타임에서 타임 넣고 아니 타임을 넣어야 돼요. 그죠? 기준 시간이 있으면 기준 시간에 strf 타임 해 갖고 타임 넣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스트링 형태로 바꿔주는 함수가 요거예요. 그죠? 그것도 이렇게 길게 안 쓰기 위해서 요렇게 줄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스트링 형태를 반환하는 이 데이트 타임을 넣어서 스트링 형태를 반환하는 건 다 스트링 언더바로 되어 있습니다. 요 기준 그대로 요게 이제 퍼센트로 넣는 이 기준 그대로 그죠? 그래서 기준 시간이 없으면 그냥 없으면 현재 시간에 스트링 타임을 리턴하는 거고 그리고 기준 시간이 있으면 기준 시간 넣어서 그죠? 그대로예요. 표현 그대로. 이건 연월일 시분초. 연월일 시분초인데 여기는 iOS 타입으로 리턴하는. 여기는 그냥은 붙여서 나오고 iOS 타입은 요렇게 연월일은 하이픈, 시분초는 콜론으로 구분해서 그 사이에 빈칸 하나 있고 요런 형태로 스트링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YMD UTC는 UTC 기준 시간으로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이고요. from IO 이게 from 타임 스탬프도 원래 요렇게 써야 돼요. 데이트 타임 from 타임 스탬프. 그래서 여기 타임 스탬프 형태의 시간을 넣으면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것도 줄여 놨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그 코인하고 해서 코인 쪽에 쓰잖아요. 그죠? 코인 쪽은 시간이 타임스탬프 형태로 날라와요. 그 웹소켓에서. 그러면 그걸 그대로 여기에 넣으면 이제 UTC 기준 시간이 스트링 형태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것도 똑같이 연월일만 요거는 10분초 밀리세컨 요거는 플로트 형태로 어 요거는 플로트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초랑 여기는 붙여서 밀리세컨까지 붙여서 리턴하는 거고 여기는 점 찍고 밀리세컨을 점 찍어 가지고 표현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트링 HMS는 10분초가 되는 거죠. 10분초. 그리고 스트링 H 10분초를 리턴할 텐데 CME 기준 시간으로 리턴하는 게 또 요거고요. 그죠? 요거는 10분만 반대로 이제 요거는 스트링 형태를 넣으면 데이트 타임 형태로 바꾸는 게 DT 언더바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기는 10분초를 이제 입력을 iOS 타입으로 입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타임 from iOS 포맷 해서 아까 하이픈이 포함된 요런 데이터 형식의 데이터를 넣으면 이제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것도 뭐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원래 이제 iOS 포맷으로 요 명령어를 쓰는 게 가장 빨라요. 음. 이게 이제 이 아까 밑에서 본 이 strf 타임 요거에 반대되는 격이 원래는 이제 strp 타임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거를 쓰면 많이 느리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우리가 이런 형태의 코드들을 전체 코드에서 엄청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요런 형태로 쓰는 겁니다. from iOS 포맷 요 명령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스트링 형태가 날라오면 이게 하이픈이랑 콜론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인덱싱 해 가지고 스트링을 요런 형태로 만들어 주고 넣는 거예요. 연월일 시분으로 요거는 이제 연월일만 있을 경우 요거는 시분초만 있을 경우 연월일이 없기 때문에 임의대로 2000년 1월 1 일이라고 넣어 주는 거고요. 요거는 시분도 마찬가지. 요거는 아까 설명했고 요것도 설명했고, 설명했고, 설명했고. 자 스레드 데코레이터는 뭐냐면 에러 데코레이터는 설명했었고 이제 래퍼를 리턴하는데 이 펑션을 넣어서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호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데코레이터 형식으로 쓰죠. 골뱅이 스레드 데코레이터. 그럼 이거는 별도의 스레드로 이렇게 실행되도록 해 놓은 거예요. 이 스레드는 스레딩의 스레드예요. 그죠? 요거로 하면 이제 서브 스레드로 실행이 돼요. 요거 보시면 여러 가지에서 이 골뱅이 웹크롤링에서 많이 썼네요. 그죠? 웹크롤링하고 타임싱크 이 부분도 스레드로 실행돼요. 원래 우리가 지금 메인 스톰피아에서 타임싱크 실행되고 이렇게 바로 열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메인 스레드로 해 놓으면 이게 완료될 때까지 창이 안 뜹니다. 그죠? 근데 서브 스레드로 해 놓으면 이거는 동작 중에라도 이게 동작 중에라도 먼저 창이 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걸 스레드로 실행해 놓은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스레드 데코레이터예요. 요렇게 요런 형태로 쓰죠. 아까 요거 설명할 때 했던 것처럼
골 그러니까 함수 위에 골뱅이 스레드 데코레이트 하면 그 함수는 스레드 형태로 그 타겟이 함수가 되고 그거에 인자를 요렇게 넣고 데몬 추루로 해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죠? 이 데모는 이제 메인 스레드가 종료되면 같이 종료되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레딩 타이머도 비슷한 형태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타이머로 이 타이머의 스레딩의 타이머는 서브 스레드로 실행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 주문 지연할 때 많이 봤던 그 큐타이머의 싱글샷 어 큐타이머의 싱글샷 맞나요? 잠깐만요. 주문 지연으로 가 봅시다. 에이전트 맨 밑에 있겠죠. 리시버 요렇게 큐타이머에 싱글샷을 하면 이 시간 이후에 이 명령이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돼요. 이 큐타이머는. 그게 가장 다른 점이에요. 큐타임의 싱글샷은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된다.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리고 스레드의 타이머는 서브 스레드로 실행돼요. 요게. 그래서 가장 그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인에서 사용하면 안 될 것들 뭐 큐에 데이터를 넣는다든지 보시면 큐에 데이터 넣는 용도로만 썼잖아요. 그죠? 큐에 데이터를 넣는 용도로만. 그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그 실행을 요렇게 쓰지 않고 그죠? 요렇게 쓰지 않고 요런 형태로 사용된 거 봐 보시면 요런 형태로 간단히 쓰기 위해서 그죠? 몇 초 후에 실행할 거고 어떤 걸 실행할 거며 거기에 인자는 요걸 넣어라 요거예요. 그죠? 근데 요런 형태로 실행하려면 갈로가 많아서 타이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겁니다. 고렇게 저를 선언해서 근데 이제 초랑 함수 이름이랑 그 인자가 없을 경우는 바로 요런 형태로 실행하는 거고 그리고 인자가 있을 경우 args 넣어서 실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윈프록 라이브는 이제 PSUT를 통해서 프로세스의 이름을 검색을 해서 그게 살아 있으면 이 이름에 해당하는 프로세서가 살아있다고 리턴하는 거고요. 오퍼레이션 키는 설명했고 피클 라이트는 이제 백테스트 엔진 설명할 때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공유 메모리에 로딩할 수도 있고 파일로 로딩한다고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이 피클이에요. 피클 라이트. 그래서 파일이랑 데이터를 넣으면 이 파일 피클에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할 때. 피클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피클이 있고 이 언더바 피클이 있는데 언더바 피클은 C로 래핑된 거기 때문에 C 언어로 래핑된 거기 때문에 이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언더바 피클을 쓰고요. 반대로 읽어올 때는 이 파일명 그대로 존재하면 그 파일을 읽어와서 데이터로 리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큐테스트 웨이트도 많이 썼는데 요거는 이제 큐테스트 큐 웨이트 요런 형태로 써야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한 줄로 만들어 둔 거예요. 요게 이제 대문자 소문자가 이게 참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대문자 소문자가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쓸 때 틀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한 번만 제대로 해 놓고 또 소문자로 쭉 호출하기 위해서 분명히 큐 테스트, 큐 웨이트는 아는데 대소문자 구분하기가 이게 힘들어요. 앞에 두 개는 대문자, 소문자 세 개, 또 소문자에 또 W는 대문자. 그래서 이거를 생각 안 하기 위해서 요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체인지 포맷은 어
이제 우리가 UI에 많은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들을 표시할 텐데 그거를 이제 원하는 포맷으로 바꿔주는 용도의 함수고요. 그래서 텍스트 받아와 가지고 옵션이 이제 키워드가 여러 개 있어요. 어 이제 닷다운 폴에서 소수점 4 자리, 소수점 8 자짜리, 닷다운 델에서 소수점 없는 거, 그래서 요런 형태의 키워드를 받아 가지고 우선은 이제 텍스트를 가져와서 인트화 시킵니다. 인트화 시키면 점이 있는 건 오류가 나요. 어 해 볼까요? 콘솔에서 이런 거 이제 확인할 때는 콘솔 창 항상 표시를 했죠. 그래서 플롯 인트 가로 열고 인트 가로 열고 텍스트 형태의 1.20 이렇게 넣으면 오류가 나요,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류가 난다는 건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맷 데이터에서 숫자만 넣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 그래서 요게 오류가 안 나면 그대로 포 포맷 데이터에서 바꾼 거 그대로 리턴하면 되고, 오류가 나면 이제 요 키워드 기준으로 이렇게 닷다운 될 없으면 이제 이 텍스트를 f 스트링 형태인데 이렇게 콜론하고 점을 찍으면 천 단위 콤마를 삽입한다는 거고, 그리고 점의 0F는 이제 소수점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죠? 점의 4F는 4 자리, 점의 8F는 8 자리, 그게 아닐 경우 2 자리가 기본이고, 고렇게 포맷을 바꿔 가지고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이. 그리고 플로우 다운은 이 데미칼 포인트를, 이게 데미칼 포인트, 플로우 다운, 플로우 업, 플로트를 받아와서 곱하기 1 데미칼 요거 사용하는 데 봅시다. 사용한 데가 없네요. 치울게요. 이것도 썼었는데 데미칼 포인트를 분의 1 곱해서 인트화하고 다시 데미칼 포인트를 곱한다. 이게 부동수점 없애려고 만든 건 같네요. 우선 사용 안 하니까 이제 놔둡시다. 이게 보면 실제로는 이걸 보면 플로트를 원래 데미칼 포인트 분의 1을 곱하고 다시 또 데미칼 포인트를 곱하면 그냥 1 곱한 거랑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넣어 가지고 데미칼 포인트 분의 1을 곱해서 인트로 바꾼 다음에 다시 데미칼 포인트로 곱하면 소수점이 없어져요. 그죠? 데미칼 포인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부동수점 관련해서 없애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사용은 안 하네요.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콤마 투 인트는 이제 콤마가 포함된 숫자를 넣어 가지고 인트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텍스트 받아서 점 스플릿해서 0 번이, 그러니까 이게 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요렇게 하면 되고, 이 콜론이 포함되어 있으면 콜론을 리플레이스하고, 빈 공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빈 공간도 리플레이스하고, 콤마가 포함되어 있으면 콤마도 리플레이스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간 같은 경우 콜론이 10분초 같은 경우 콜론이 들어가 있고, iOS 포맷으로 표시되는 연월일 10분초는 또 공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른 뭐 천 단위 콤마를 포함시킨 숫자 같은 경우 여기 또 쉼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전부 다 없애 가지고 인트화 시키는 게 이 콤마 투 인트 함수입니다. 콤마 투 플로트는 이제 플로트 형태인 거겠죠. 그죠? 거기에서는 이제
플로트 형태는 요 두 가지만 포함되기 때문에 요렇게 된 거고, 요거는 설명했죠. 기록하고 읽어 오는 거. 요것도 설명했을 거예요. 예. 암호화시키고 인크립트 암호화 이거 암호화 복호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팩토리셜은 이제 수학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셨을 텐데,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그게 가지는 조합의 개수를 구할 때 요거를 그걸 팩토리얼이라 합니다. 그죠? 팩토리얼.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 x를 넣으면 x가 1 보다 작을 때는 1 개고, 그게 아닐 때는 리조트 1 커런트 2 해서 x 값이 커런트보다 작을 동안 리졸트의 커런트를 계속 곱해요. 그죠? 커런트를 계속 곱하고, 그런 다음에 커런트 플러스 1 해서, 그러니까 x가 5를 넣으면 커런트 2가 현 x보다 작기 때문에, 그죠? 리졸트 1 에서 5를 2를 곱하고, 그다음은 또 3을 곱하고 4를 곱하고 5를 곱하고 하면 6이 돼서 파일물을 나눠서 이 리졸트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거 팩토리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요렇게. 음. 팩토리얼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텍스트 not in special character. 요거는 이제 특문. 요것도 이제 정규 표현식을 써 가지고 특문 검색하는 거예요. 일단 공백 없앤 다음에 R이 find all 하면 이 형식의 텍스트가 들어간 걸 리턴하게 됩니다. 그게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그러니까 특문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open 이 부분 설명했었고, get by in this string 요것도 설명했었죠. 그죠? 그리고 라운드 피겨 상위, 그러니까 라운드 피겨 위에 5가 이내인 거. 그러니까 라운드 피겨 기준으로 다섯 번째 호가까지의 가격대가 요렇게 요 사이에 가격이 위치하면 라운드 피겨 상위 5 호가 이내인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호가 단위가 2023년 1월 25일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런 걸 사용했었고 이후에는 요런 걸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이 이전 날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죠, 요렇게 선언되어 있는 겁니다. 하위, 그러니까 라운드 피겨 어퍼 파 이거는 어퍼 5가 아니라 어퍼 어퍼는 이제 이 유닛을 단위를 정해요. 어퍼 뭐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숫자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가 단위만큼 더해서 요렇게 그게 포함되어 있는지고, 로우도 이제 로우는 요렇게 로우도 똑같이 유닛 단위만큼의 아래 호가인지 확인하는 거고, 호가 유닛 요거는 설명이 다 됐죠. 요것도 설명이 다 됐고, 웨이 프라이스 상한가 하한가 UV 로우 5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형식이라 설명이 다 됐고, 요것도 설명이 다 됐네요. 그죠? 수익률 계산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는 트라이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건, 트라이 입색도 안에 보면 트라이 안에 넘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32비트에서 넘버를 사용하지 않아요. 64비트에서만 넘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64비트로 구동하면 요게 적용되는 거고, 저기서 오류가 나면 32비트는 그냥 요걸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어. 32비트 파이썬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32비트를 지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중 하나가 이제 이 넘버입니다. 그 넘버를 사용하려고 9버전 32비트는 9버전을 사용하는 것보다 넘버를 사용 안 하는 3.11 버전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3.11에서 넘버를 사용할 수 있는 64비트가 조금 더 빠르겠죠. 그죠? 근데
키움 같은 경우 64비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태틱이 마감이 됐고 세팅까지 하고 이번 시간을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에 웹크롤링은 또 설명할 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세팅까지만 하고 오늘 마감합시다. 자, 세팅은 보면 여러 파일에서 뭐 프로세스별로 실행되는 파일들에서 대부분 이 파일을 로딩해요. 그죠? 대부분 로딩하는 게 요 딕셋 요거 하나죠. 그죠? 요 위에 것들은 그 딕셋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딕셋 로딩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파일에서 동시에 불러와서 쓰는 것들 요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오더레이셔랑 이런 거 다 설명을 해 드렸고 인디케이터 설명해 드렸고 그죠? 리얼 요거 팩터 인덱스 구하는 용도 그리고 요거는 칼럼 이 테이블들의 칼럼명들이에요. 테이블의 칼럼명들 이렇게 쭉 여기서 선언해 놨어요 미리. 그리고 많이 보신 UI 넘버 그건 한글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쓰는 거고 실제는 코드는 이제 숫자로 인식해서 그죠? 처리하게 되는 거죠, UI들이.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요 딕셋 그리고 요 위에는 딕셋을 구하기 위한 설정들이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로그를 찍기 위해서 로그 만들어 주고 리드 키 해서 en 키에 넣어 둡니다. 요걸 기준으로 이제 포커화해서 요렇게 아이디랑 쭉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패스들 여기 설정 다 돼 있고요. 그죠? 그리고 블랙리스트 다 읽어 오고 그리고 블랙리스트에서 어 리드라인 스크립트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읽어 와 가지고 여기에 넣어 놔요. 블랙리스트 스톡, 블랙리스트 퓨처, 블랙리스트 코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략 연산에서도 사용하고 백트에서도 사용하겠죠. 링크를 보면 어 자 링크를 보면 여기 전부 세팅에서만 사용하네요. 아 그렇죠. 링크를 보면 여기 요렇게 설정 딕셋 주식 블랙리스트에서 요 리스트를 넣어 놔요. 그죠? 요렇게. 그래서 저걸 호출하면 이게 리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코드가 종목 코드가 코드인 주식 딕셋 블랙리스트 하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고 용도고.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로딩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로딩하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하게 되고 그게 MSC로 쭉쭉 있어요. 순서대로 이제 요거는 M, S, C, SA, CA, T, SB, SS, SBSS, CBCS, E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쭉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한 설정 값들을 싹 불러올 거예요. 그죠? 불러온 거죠. 데이터 타입으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그리고 바이낸스 레버리지도 이제 요 DM에 예, DFM 메인에 설정되어 있어요. 레버리지 값이 그죠? 그거는 이제 꺽쇠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꺽쇠로 스플릿해서 그 텍스트 가져와 가지고 그 텍스트 하나마다 또 이제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콜론으로 분리하고 리스트로 만들어서 그거를 플로트로 감싸주면 이 레버리지가 되고 그래서 바이낸스 레버리지 언더바에 넣은 다음에 그거를 요렇게 바이낸스 레버리지 값으로 요렇게 설정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프로세스에서는 소문자로 셀프 닷 딕셋 이꼬르 요
대문자 딕셋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딕셋을 호출할 때마다 이게 다 실행돼서 요걸 쭉 읽어 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SA가 없거나 CA가 없거나 T가 없거나 할 때 요렇게 선언합니다. SA not empty. 0보다 클 때는 not empty고 없는 때는 false가 되겠죠. 요게 여러 번 사용을 안 하기 위해서 요렇게 미리 선언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여기에 if 요런 형태로 요걸 대신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걸 계속 길이를 체크해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요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 3개 만들어서 고거 기준으로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값들이 이제 키랑 키는 en키, 증권사는 증권사의 제로 한 줄뿐이기 때문에 이 인덱스가 다 제로예요. 요런 형태로. 그래서 쭉 요렇게 읽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설정창에 있는 거 그죠? 설정창에 요렇게 해서 봅시다. 요렇게 이 설정창. 그래서 여기 증권사, 에이전트, 트레이더 요렇게 쭉 있는 거예요. 데이터 저장. 그리고 거래 업비트랑 바이낸스 하는 게 콤보박스가 거래소, 리시버, 트레이더, 데이터 저장 이렇게 불러오고 고정 레버리지 값, 고정 레버리지인지 아닌지 고정 레버리지 값, 그리고 변동 레버리지면 변동 레버리지 값은 위에서 만들어 왔고 마진 타입, 포지션 요렇게 쭉 불러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럼 이제 아이디랑 요거 비밀번호 요것만 이제 이엔키를 이용해서 좀 전에 설명한 그죠? 디크립트 해서 디스크립트 디스크립트 해서 요렇게 아이디 1에 저장해요. 그죠? 그때 요거 위에 만들어 놓은 not empty일 경우 아이디 1을 가져와서 디크립트하고 보면 이제 1에 1번을 가져오고 2에는 2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3은 3을 8은 8까지 이렇게 쭉 가져옵니다. 그게 아닐 경우는 이제 전부 난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난. 어, 코인 쪽 바이낸스 선물의 키들도 다 똑같은 방식. 텔레그램 토큰도 똑같은 방식. 대신 이제 아이디는 인트형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인트로 한 번 더 감싸 준 거고요. 위에서 또 만들었던 블랙리스트를 넣고 그것도 똑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요 글자가 다 요 글자랑 다 일치시켜 둔 거예요. 그죠? 설정들에 저장할 글자들을 웬만하면 다 일치시켜 놓고 아닌 것도 불필요하게 뭐 리스트 형태나 이런 것들은 파일들에서 읽어보니까 별도로 다른 형태가 가지는 거고요. 코인 쪽 설정들도 마찬가지, 블랙리스트도 쭉 마찬가지. 근데 보조지표 설정은 그 설정 값들이 많잖아요. 스물 몇 개인가 아무튼 쭉 많잖아요. 그걸 저장할 때 이 스플릿 형태로 콜론을 합쳐서 텍스트 형태로 저장해 놨어요. 요런 형태로. 그죠?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점이 있으면 플로트 아니면 인트 형태로 요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K0부터 K28까지 쭉 28은 보조지표 개수고 아마 K35인가 그랬을 거예요. K35인가요? 보조지표가 28개고 K는 35번 아 35개 맞네요. 그죠? 번호가 34면 0부터 시작하니까 총 35개. 역시 기억력 좋습니다. 총 35개. 보조지표는 총 28개예요. 그죠? 보조지표는 총 28개. 그건 어디서 확인하냐면 뭐 불필요한 얘기니까 생략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보조지표 설정값 그 외에는 뭐 다 똑같죠. 그죠? 그리고 창 위치도 이 세미콜론으로 돼 있어요. 창 위치는 전부 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와서 인트로 만들면 되고 아닐 때는 전부 난이에요 요것도. 요것도 시리얼 키도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디크립션 텍스트 해서 시리얼 키 넣고 아닐 때는 난. 그리고 나머지 설정들도 다 똑같은데 비중 조절도 요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것도 리스트 형태로 플로트 해 주면 되고 코인 비중도 마찬가지. 그리고 쭉 해서 프로파일링은 제가 할 때 여기서 바꿉니다. 프로파일링 할 때. 요거는 별도의 설정이 없고 제가 쓰는 거라 요거 별도로 요렇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류가 나면 퍼넷 토큰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큰이 다르거나 하면 암호가 제대로 안 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거하고 재실행하십시오."라고 찍어 주고 종료해 버려요. 혹시 또 키 에러가 나면 또 프린트 해 가지고 다른 버전의 세팅 파일을 가져오면 호환이 안 돼서 요런 문구가 찍힙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죠? "세팅 DB가 구버전 상태입니다. 삭제 후 재실행해 주십시오." 요렇게 뜹니다. 그러면 세팅 파일까지는 마쳤네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웹크롤링으로 찾아뵐게요.